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로그인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 블로그를 좀 참조하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 편은 지난번에 했던 네이버 로그인 연동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소스도 거의 안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이버 로그인 연동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소스를 똑같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개발자를 설정을 해야 돼요. 로그인 연동을 하려면. 그래서 OS 2.0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드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캡처를 떼어놓은 게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OS 2.0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거를 발급받아야지만 구글 로그인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 개발자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로그인이 안 된 상태면 로그인을 하라고 먼저 뜰 거고요. 이렇게 사용자 인증정보 화면에 딱 들어오면 사용자 인증정보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OS 클라이언트 아이디 두 번째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하게 나오는데 이때 저는 데스크탑 앱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로그인, 연동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만들기를 딱 하면 만들기가 늘려지는데 만들기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수정 버튼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URL을 브라우저 요청 사용하기 있는 URL을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칸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의 로컬 개발자 환경을 이렇게 넣는데 포트가 있는 거 하나 넣고 포트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8080을 쓰니까 요거만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두 개를 넣어놓으시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승인된 리다이렉션 URI는 콜백을 쓸 때는 쓰는데 저는 이번에는 콜백 함수를 썼어요. 리다이렉션 URL을 쓰지 않았고 콜백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없어요. 소스에 보시면 처음에는 리다이렉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리다이렉션보다는 콜백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지금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콜백 함수를 쓸 때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구글 로그인 연동을 할 수 있고요. 이 로그인 연동은 네이버 연동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컬호스트하고 8080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고요. 실제로는 승인의 리다이렉션 URL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에서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설정을 다 끝냈으면 이제 연동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트를 이제는 또 이게 이제는 아까 요 사이트하고 동일한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딱 들어가서 소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글 이제 사용자 인증 도움말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보시면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맞춤 버튼 이해하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표시 요거를 보고 제가 따라 했거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표시 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소스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소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요거더라고요. 통합코드 생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코드 생성이라 나와요. 중간에 보시면 그다음에 반환값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작업을 했고 먼저 호출하는 부분은 이 통합코드 생성을 통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보시면 이 통합코드 생성으로 들어가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넣고 로그인을 쓸 거고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이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콜백으로 전환하면 콜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백 함수로 전환해서 여기다 이제 콜백 함수를 이제 넣어줬어요. 이걸 넣어준 게 아니라 콜백 함수를 뭘 넣어줬냐면 제가 넣어준 거는 제공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냥 기본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로그인 방법은 뭐 요거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크게 작게 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중간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얘를 복사에다가 제가 JSP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JSP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거의 수정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방금 전에 이렇게 코드 복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코드가 복사되거든요. 그 복사한 거를 갖다가 Left.jsp 부분만 수정이 됐는데 기존에 요만큼은 네이버 로그인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BR을 줘서 한 칸 띄고 제가 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코드 가져오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 표시 누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리턴 값은 JWT라는 라이브러리 그 반환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스크립트를 넣어줘야만 구글 로그인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아까 생성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환 그 여기 보시면 콜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콜백 원래는 로그인 리다이렉트를 쓰려고 했는데 요건 안 썼고요. 요건 안 썼고 콜백을 썼어요. 그래서 콜백 함수는 요걸 썼습니다. 그렇죠? 콜백 함수 요걸 썼고 요거에 관련된 소스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가보시면 반환된 사용자 인증 정보 응답처를 여기서 눌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핸들 이렇게 나옵니다. 핸들 크리덴셜 리스폰스 반환된 인증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콜백 함수.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헤더 리스폰스, 페이로드 리스폰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JWT라는 그런 유형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디코드 해줘서 원하는 값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페이로드, 그러니까 바디에 들어가 있는 것만 쓰는 이게 보통 써요. 헤더, 저는 지금 헤더까지 같이 넣어놨는데 헤더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헤더는 토큰의 이 점의 0번째가 헤더 값이고요. 토큰의 두 번째 값이 바디 값, 페이로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건 요 페이로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로드 값을 파싱 해가지고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와요. 서브가 무슨 순번 같은 거거든요. 인증값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름 들어오고 이메일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럼 똑같이 작업한 게 이 네이버 콜백에서 했던 작업을 여기서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이 콜백 함수에서. 그래서 이메일에 세팅하고 패스워드에 이름 세팅하고 네이버 토큰이라는 변수에는 그 토큰 값을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서브밋을 누른 거. 그렇죠? 똑같죠. 이 부분은 네이버 콜백하고 똑같습니다. 콜백 2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컨트롤러는 수정된 게 없는데 로그인 쪽은 수정된 게 없어요. 이 로그인 쪽은 수정된 게 없는데 한 군데 수정된 게 뭐냐면 세션.2를 부르잖아요. 근데 세션.2에서 저희가 세션 JSP를 부르도록 제가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JSP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리퍼러가 네이버 콜백 HTML2이고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마이앱 내 자신이 불렀을 때만 이 토큰에 담는 거. 이 토큰에 뭐가 담기겠어요? 구글에서는
요 서브 값이 리스트 페이로드에 있는 서브 값이 담기겠죠. 이게 담겨서 세션에 담아놓고 실제로 로그인 처리할 때는 걔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글에서는 이 스테이트 값을 안 써요. 그래서 아마 구글은 여기를 탈 겁니다. 그죠? 세션 통해서 구글은 이 스테이트 값을 하는 부분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리됐어요.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자, 구동을 하고요. 기존 로그인이 잘 되는지 보고요. 네이버 로그인 잘 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구글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올라왔나요? 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 앱 로컬호스트 마이 앱을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떴죠? 기존 로그인 되는지 볼까요? 기존 로그인 잘 되죠? 게스트로 로그인 잘 됩니다. 네이버로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는 역시 잘 되네요. 네이버. 자, 구글로 한번 해볼게요. 구글 새로 버튼이 추가됐어요. 구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정 선택하러 나오고 제가 로그인 해놓은 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김나비다. 김나비다가 뭐였죠, 여러분? 김나비다가 제 아이디예요. 김나비다. 로그인 됩니다. 자,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전히 그 일반 유저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등록 버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해놓고 구글 로그아웃을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글 자체에서 로그아웃이 된 거예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김나비다 로그아웃 됐다고 뜨고요. 김나비다를 선택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뜨죠. 여기서 비밀번호를 잘못 치면 로그인이 안 돼요. 어차피. 그리고 비밀번호를 잘 치면 구글에 로그인이 되고 저희 쪽도 로그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글 로그인 연동을 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주문 구매 관리, 주문 재고 관리 이걸 통해서 자바 동시성 처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뉴를 하나 일단 넣어놨는데 주문 구매 관리예요. 원래는 바뀔 거예요. 주문 구매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